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어젯밤에도 미국은 또 오르더라고요. 심지어 나스닥은 갭상승 출발한 거 그대로 거기서 또 양봉 뽑아내면서 더 오르더라고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제법 많이 출발했는데 참 하여튼 이거를 또 올려먹는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분봉을 좀 잠깐 보면은 이 5분봉인데 5분봉인데요. 애플 여기가 이제 어제 갭상승한 자리고요. 어제 여기까지 보다 잤어요. 여기서 딱 반등 나오길래 아유 오늘도 오르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게 애플이 여기서 딱 빠졌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빠져서 이 낙폭을 더 키웠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 종목들이 다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아마 밤 11시였나? 밤 12시였나 좀 됐을 거예요. 요때쯤 기준으로 해서 다 같이 반등하길래 일단 빨리 때려치고 자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애플 또 어제 많이 올랐어요. 상승폭이 한 4%또 나왔습니다. 이 참 저도 이런 거 정말 처음 보네요.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보시면은 지금 그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일봉상으로나 이런 거는 뭐 지지와 저항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신고가라서 굳이 보자면은 지금 어떤 위치인가를 보자면은 큰 그림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월봉인데 보시면은 완전 볼린저 밴드는 여기 있고 이 볼린저 밴드하고 완전 상관없는 이 바깥에서 놀고 있죠. 이 색깔 칠해진 영역 바깥에서 완전 놀고 있잖아요. 손에 터치도 하지 않고 이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2018년 9월 달에 볼린저 밴드 완전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다가 얻어맞았죠. 요런 거. 그리고 요때도 볼린저 밴드 완전 바깥으로 1월 달에도 튀어나가 있다가 일단은 완전 얻어맞고 들어왔고요. 완전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 있는 구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런 구간들 4월 달에 2012년 4월 달에 완전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가 조정받은 것들 이런 그림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완전 밖으로 튀어나가 있었던 경우가 예를 들면은 뭐 요런 때 생각할 수 있겠죠. 2007년 11월 달 요런 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은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한번 좀 보자면 나스닥도 뭐 비슷한 그림입니다. 나스닥 그림이나 애플 월봉이나 똑같은데 나스닥도 뭐 일봉상으로는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떤 지지나 저항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분석을 하고 어쩌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자리가 어디냐를 보려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큰 단위로 보면은 이 월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뭘로 봐도 현재 다 전부 과열권으로 와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지표들 몇 개 띄워놓고 보시면 뭘 봐도 전부 다 과열로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볼린저 밴드 같은 거 딱 놓고 보시면 월봉인데 월봉상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자리에 와 있긴 해요. 이 보시면은 이게 볼린저 밴드 완전 바깥으로 나가 있죠. 나스닥 지수 완전 밖으로 나가 있고 색깔 칠했는데 완전 밖으로 나가 있죠. 이랬던 구간이 몇 번이나 되냐 이거죠. 완전 이 볼린저 밴드하고 따로 노는 자리, 완전 따로 노는 자리 이런 게 몇 번이나 되나? 몇 번 있지도 않아요. 나스닥 지수는 몇 번 있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뚫고 나간 거는 2000년도 여기 이런 때 2000년 3월에 볼린저 밴드 시초가로 완전 뚫고 나가갖고 윗골이 달고 이렇게 쭉 떨어진 거. 아니면은 또 한 번 뚫고 나갔던 게 여기 요 자리 1월 3일 날 요때도 한번 완전 뚫고 나갔었고 또 여기서도 한번 완전 뚫고 나갔었고 일단 볼린저 밴드를 월봉상으로 뚫고 나가면은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게 일단은 이번 9월 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워낙 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이런 점들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 위치가 볼린저 밴드 완전 탈출해 있는 위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최소한 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흐름이라도 보였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거 정도 확률이 좀 높은 얘기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사실 요때도 그렇죠. 요때도 2020년 2월 달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도 요때도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시초가 완전 나가고 있다가 올랐다가 이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던 거죠. 일단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월봉상 나가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긴 생길 거다.
뭐 요 정도밖에 지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뭔가 찾아보자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 상승하는 모습이 약간 그때하고 비슷하다는 거. 그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보시면은 이 나스닥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한 3, 4일 오르고 3일 빠지고, 한 3, 4일 오르고 3일 빠지고, 조금 길게 오르면은 한 뭐 11일 정도 오르고 빠졌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한 뭐 5일, 5일, 5일 뭐 이 정도로 해가 5일, 5일 오르다가 3일, 3일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이 상승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요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 보시면 요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여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긴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약간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그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금 자리가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죠. 6월 달에 있는 이 자리하고 비슷한 것 같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한 10일 오르고 10일 오르고 3일 빠지고 10일 오르고 3일 빠지고 하던 게 지금 이 상승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때하고 비슷하게 6월 달처럼 요렇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랐을 때 6월 11일 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4.6% 폭락을 했었었죠. 그때 그 다음날 한국 시장이 뭐 14포인트인가 하루에 빠져버리고 선물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패턴은 약간 6월달하고 비슷한 것 같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뽕을 뽑고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게 이 변동성 지수 모양도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가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보면서 좀 느낀 건데 한국도 그렇고 이게 미국도 그렇고요. 이 변동성 지수가 원래는 이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면 원래 화끈화끈하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느닷없이 팍팍 치솟는 게 요런 게 일단 변동성 지수의 어떤 모습인데 요즘에는 이 독특하게 좀 이게 웬일로 차분하게 정배열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물론 정배열 아닙니다. 정배열 아닌데 이 되게 차분하게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옛날에 보면 그런 자리가 뭐 있기는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했었죠. 이 자리를 좀 보면 그나마 이 자리가 좀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르다가 이렇게 한번 빡 뽑아내는 이런 모습이 나왔긴 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변동성 지수가 원래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팍팍 튀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은 뭔가 되게 힘을 아껴서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난 시속 100km로 갈 수 있지만 100km로 안 가고 50km까지만 가겠어라고 하는 약간 좀 요런 느낌이에요. 힘을 되게 아껴 쓰고 있고 뭔가 이게 눌려주면서 지금 밑에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강한 거 한 방을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팍팍 튀는 게 이 빅스의 특징인데 이번에는 팍팍 안 튈지도 모르겠다는 뭔가 하여튼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어쨌든 뭐 UVXY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고 하여튼 뭔가 요즘에 좀 모양들이 좀 독특합니다. 시장 상승도 독특하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의 모습들도 좀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저점은 높여지고 있고 고점은 아직 뭐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 변동성 지수. 어쨌든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동성 지수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계속 다 오버슈팅이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오버슈팅이었는데 이 슈팅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옵션 가격이 이 옵션 양합으로 결정되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어쨌든 그 콜옵션이 풋옵션 죽는 것보다 훨씬 과하게 지금 살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는 콜옵션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쪘다라는 얘기죠. 콜옵션이 계속 살이 너무 뚱뚱하게 붙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 또 그리고 풋옵션이 약간 뭐 어떤 하락의 저항을 보이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풋옵션이 죽는 것보다 콜옵션이 살아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일단 콜이 살이 찌고 있다라는 게 일단 요 증거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선요.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는 일단 어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밑에 저점 연결하면 되겠죠. 저점 연결해서 딱 보시면 딱 터치해야 될 자리 터치하고 일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뭐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달러 인덱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같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하락 채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 위에 있는 이 선을 돌파 한착해야 어떤 뭐 강세 추세 전환이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일단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일단 요 채널형 안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아무튼 어제 올라는 왔네요, 웬일로. 자, 이런 모습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국장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다 박스권이죠. 박스권, 겁나게 안 해요. 박스권입니다. 310, 314, 아니 참, 311이죠. 311에서 한 314 초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박스권. 한국은 계속 박스권 안에 있어요. 한국은 계속 박스권 안에 있고, 어젯밤에 참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보시면은 삼성전자 상승 추세는 일단은 끝이 난 모습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상승이라는 게, 상승 추세라는 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라면,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게 이제 하락 추세겠죠. 그럼 상승 추세 끝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던 그 패턴,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패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렇게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코스피에서 제일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어디를 끄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확실히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제일 큰 두 친구들은 일단은 상승 추세는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번 저점 여기를 붕괴시켜야 또 더 안정적으로 빠지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니까,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아무튼 어젯밤에도 그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계속 폭등하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왜 이리 약한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약할 이유가 굉장히 많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이리 약한지는, 왜 이리 스페셜하게 특별히 약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 변동성 지수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한국 변동성은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신기해요. 요즘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워낙 다 강세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 지수 상승이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나오면은 좀 밟아버리기도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밟아버리기 쉽지가 않다는 건데, 아무튼 굉장히 요즘 건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변동성 지수가 팍팍 튀어 올라가던 옛날의 패턴들과는 지금 뭔가 약간 다릅니다. 뭔가 이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경계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 뭔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팍팍 뽑아버리면은 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느긋하게 무슨 일반 주식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사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언제나 팍팍 튀어 올라갔지 변동성 지수가 거북이처럼 저렇게 느긋하게 주식처럼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하여튼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뭐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뭐 이런 점들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